한류가 일찍부터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일면은 일본 넷플릭스의 시청 드라마 순위를 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최고 시청률 10개 드라마 중 무려 4개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에 대한 혐오 반응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에 대해 그러하듯 즐길 거리와 특정 국가에 대한 호불호는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다만 보통 한국 문화가 유행하는 국가일수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비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소개드린 바 있는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부상의 가장 큰 이점으로 당장의 경제적 이득 같은 게 아니라 한국을 더 쿨한 나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03년 46%에서 2021년 77%까지 상승했다고 전합니다. 한류 문화가 크게 유행하면서도 강한 혐한 정서를 갖는 극단적인 일본의 양태. 예전부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이를 다룬 마이니치 신문의 최근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일본에서 케이팝 문화 붐과 반한 감정이 혼재된 배경은 무엇인가? 참고로 금일 기사는 영문판을 베이스로 했지만 일본판에도 동일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약 20년 전 일본의 한류 열풍을 촉발한 것은 대히트 TV 드라마 겨울연가다. 이후 당시의 그 경이적인 물결은 계속 확대되었고 이제 K-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가 일본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배경으로 반한 감정도 들끓고 있다. 제일조선인을 의미하는 제일동포를 겨냥한 혐오 발언도 온라인을 비롯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 모순된 상태와 애증 관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마이니치 신문은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2004년 일본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열풍이 탄생했다. 1차 한국붐 당시 일본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이 팬층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2010년경 소녀시대와 동방신기와 같은 K-팝 아이돌들이 일본 데뷔를 본격화하면서 젊은 층을 아우르는 제2의 물결이 일어났다. 급기야 이 유사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끄는 제3의 K 물결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코로나 속에서 재택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4의 물결로까지 이어져 왔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구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청소년 문화에 정통한 사회학자 도쿠하 대학의 후쿠시마 미노리 교수는 말한다. 겨울연가가 방영했을 때 드라마의 인기는 중장년층 여성 시청자들의 젊음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 시대의 최신 트렌드로 여기는데요. 동시에 이들을 쿨한 연예인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들을 서양의 톱스타들과 나란히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특히 일본 젊은이들의 변화에 주목한다. 과거엔 젊은 층이어도 한국 대중문화와 거리를 두는 남성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일본의 남자 대학생들 중에서도 머리를 초록색이나 분홍색으로 염색하고 K-팝 패션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젊은 남성들도 점점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각부가 실시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 그룹 간의 견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느낀다는 남성은 27%, 여성은 42.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한국과 친밀감을 느끼는 비율은 각각 30% 미만이었다. 그런데 이 비율은 그보다 어린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30에서 40%, 30대에서는 40에서 50%로 증가한다. 29세 이하로 가면 더 커져서 54.5%에 이른다. 남성에 비해 여성, 그리고 나이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낮은 호감도, 이게 얼마나 낮은지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국가이미지 조사 최신 버전인 2020년 조사분에 따르면 한국을 긍정적 이미지로 평가한 일본인은 27.6%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전년의 18.8%에 비해 꽤 비약적으로 발전한 수치입니다. 이를 마이니치 기사가 밝힌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젊은 층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증가 추세 때문에 이 정도라도 개선된 것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결과는 재밌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행을 원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반대를 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든 남성분들의 경우 과거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바탕으로 한국을 얕잡아보는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 문화 및 정보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 간 일종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대해 특히 일본의 노인들은 이런 사실을 싫어하거나 심지어 인정하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을 앞선 세대와 다르게 후진국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TV 드라마를 보는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후쿠시마 씨는 이태원 클라스를 그 예로 들었다. 젊은 층에게 대단히 인기를 끈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매력적인 배우가 등장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나오고 다양한 국적과 민족,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며 서울은 이들이 모두 함께 사는 도시로 그려집니다. 일본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찬사도 있습니다. 연령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한식의 보급은 더욱 두드러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한때 제일조선인을 비웃던 상징물로 사용된 김치는 현재 많은 일반 가정의 식탁에서도 볼 수 있다. 제일동포 3세인 기자 본인은 이런 상황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반항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씨는 말한다.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힘든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분리해 처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나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대방을 모욕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충동이다. 또 다른 측면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한국의 사회적 분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살기 힘든 나라로 묘사하는 책을 자주 봅니다. 최근 유행하는 책들의 제목에는 이 나라는 지옥이다라거나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보면 한국은 정말 끔찍해,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선 사회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노동 문제가 정부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씨는 앞서 언급한 책들이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항 감정은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에서도 그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씨는 이에 대한 선명한 예시로 3년 전 있었던 방탄소년단 논란을 들었다. 당시 한 멤버가 착용한 티셔츠에 원폭 버섯구름이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일본 사회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의 상당수 젊은이들은 좋든 나쁘든 K-팝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과 관계를 맺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역사 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돌을 통해 갑자기 이러한 사건을 마주쳤을 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줌과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 같은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혐한 방식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드러나듯 최근에는 한국 작품들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투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생충이 히트했을 때에는 반지하, 오징어 게임이 히트한 지금은 빈부격차나 장기 적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일본의 비영리 단체인 겐론 NPO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0.5%가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8.3%, 50대가 22.1%, 40대가 15.7%, 30대가 17.9%, 18세에서 29세는 29.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낮았지만 29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이는 일본 국민들의 연령대별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은 비슷하다. 2년 전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애니메이터는 트위터에서 전시 위안부를 상징하는 동상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 시리즈물은 해외 팬들이 많은 일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게시물이 공유되자마자 한국 팬층에서는 해당 트윗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안타까움이 퍼져나갔다. 후쿠시마 씨는 말한다. 친한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 등을 듣거나 보게 되면 당연히 감정은 식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문화가 매개체가 되어 연결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후쿠시마는 미약하더라도 인연을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다른 나라에서 소중한 친구를 사귄다면 증오 표현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일본 언론 특유의 약간은 거슬리는 표현 등을 빼고 보면 기존 일본 언론들의 기사에 비해서는 꽤 진일보한 관점을 보여줬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결국 양비론적 결론을 냈고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갔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서구의 하원 개념과 동일한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을 달성하며 자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 암울한 것은 자민당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강성우익 야당인 일본 유신회가 약진한 부분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기존 11석에서 41석으로 늘리며 제3당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새 총리인 기시다가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운곤보스의 입지 강화와 같은 정치적 시도와 관계없이 일본 정치의 구도 자체는 더 우경화되는 모습으로 짜여진 모습입니다. 기사는 이러한 일본 정치에서 비롯되는 그 한계점을 말하지 않고 서로 문화교를 통해 좋게 다가가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는 혐한이 정치적 수단이 되지 않을 때나 가능한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